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1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1일인데요. 시장이 대단히 기분 좋게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요 플러스 0.3%, 그래서 2,479포인트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1.52%, 740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 대금을 봐도요. 시장이 힘이 많이 이렇게 조금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보면은요, 오늘 그 거래소 거래대금이 8조 7천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500만 주 이상 이렇게 강하게 매집하면서 거래대금이 12조까지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6조 7조 정도 거래되던 것들이요, 한 2배가량 거래대금이 그렇게 폭발을 했었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오늘 또 8조 7천억이면요. 그렇게 적은 그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강세장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미흡하지만 최근 그 거래대금에 비했을 때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5조 6천. 코스닥은 그냥 약세장 분위기 그대로 이렇게 이어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거래소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항상 제가 그려드리지만 400포인트가 이렇게 빠져서 2134포인트까지 9월 30일 날 찍었다가 쌍바닥 찍고 400포인트 올랐다가 조정을 한 100포인트 받고 지금 한 3일 동안 이렇게 강하게 다시 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밀릴 때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 걱정들을 지금 완전히 해소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바탕에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았죠. 그 다음에 최근 한 며칠간 또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시장에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수급만 보면 외국 애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우리 주식들을 특히 삼성전자를요 강하게 사면서 전체 시장이 이렇게 강세로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요. 이제 주봉을 보여드린 이유는 전체 큰 흐름을 긴 시각으로 이렇게 보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추세, 한 2년 동안 뚫지 못했던 추세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은 탈피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월봉 같은 경우도요. 한 10여 년 그 추세를 이렇게 이어보면 이 추세 바닥, 이게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도 그 지지선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턴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시장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그쪽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번 시장이 근 한 400포인트 반등해 줬거든요. 물론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되돌림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해외 시장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장도 이제 바닥을 찍고 턴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다음은요. 삼성전자가 선행성 또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종합지수 앞서서 이렇게 보여주는 맛이 있는데 오늘도 외국 애들이요. 삼성전자를 31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어제 550만 주 매수 우위하고 나서 거의 이틀 동안에 한 900만 주가량을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요 정도 규모는 한 1년 동안 이렇게 그 통계를 봐도요. 이렇게 강하게 매수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를 산다기보다는 바이코리아 시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이 이런 바탕에서 상당히 견고하다, 의외로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으로 이렇게 보면요, 오늘 이제 그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은 한 6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개인들만 오늘 팔았어요. 장이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아마 이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외국 애들은 오늘 한 1,800억 정도, 특히 이제 코스닥에 1,470억을 매수 우위했는데요. 여기 조금 오늘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관들이 한 4,500억 가량 매수 우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은 팔고 외국 애들하고 기관들이 매수 우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 애들이 코스닥 쪽에 매수를 집중한 것이 좀 눈에 띈다. 이런 거는 이제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면요. 외국 애들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하이닉스 이렇게 시총 한 5위 안에 드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샀는데요.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런 종목들 그동안에 소외됐던 소외주들이 최근에 와서 그림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그동안에 소외됐으나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점차 이렇게 모양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까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건 아직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고객 예탁금이 한 보름 정도 시차를 두고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늦게나마. 근데 이번 시장 특징이요, 개인들이 아직 돈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거가 이제 장이 이제 여기에서 진짜로 강세장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개인들은 후행으로 결국은 들어오더라고요. 대체로 개인들이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 강세장 기준에 했을 때 한 7분나 8분 응선 정도 됩니다. 늦게 들어와서 상투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이번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고객 예탁금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주식형 수익증권. 이쪽으로는 돈들이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애들 자금 유입과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인데요. 어제 그 연준 의장 파월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12월에는 그동안에 한 4차례에 걸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금리 인상을 한 0.5%포인트 정도 그런 거를 이렇게 시사하는 언급을 했는데 요게 그 미국 시장에 아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상승 패턴으로 계속 꾸준히 야무지게 이렇게 올라주고는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요, 앞에 이 고점을 이렇게 야무지게 뚫고 올라와 줬습니다. 양봉을 내면서요.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개별 종목도 그렇지만 모든 그래프가 앞에 고점을 뚫어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신고가를 낸 이 다우가 어떤 식으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 영향이 미칠지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 좋은 거가요. 더구나 이제 중국 시장까지 요즘은 괜찮아지면서 우리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특히 이제 어제 좋았습니다. 4.4%니까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누그러진다고 그러면 기술주나 성장주 위주로 되어 있는 나스닥 이쪽이 가장 혜택을 볼 것 같죠. 그래서 어제 이제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습니다. 다우 대비했을 때 나스닥이 좀 답답했었죠. 그래서 어제 4.4%, S&P 500도 3.09%니까 대단히 야무지게 올라줬습니다. 오늘 그 니케이 같은 경우는요, 0.92%.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일본 시장은요. 대만이 최근에 반도체 주가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근 1년 동안요. 최근 한 달간 이렇게 야무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민진당, 본토 중심의 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진당이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아무래도 본토하고 조금 더 친화적인 국민당이 이제 선거에서 이기면서 이제 양안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대만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증시도 오늘 0.56%, 그래프가 괜찮죠. 항생, 홍콩 지수도 1.5%입니다. 최근에 홍콩 주식들이 이렇게 대단히 좋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뉴스에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얘기지만요. 소요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그동안의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이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지금 발표되는 거 보니까요. 완전히 푸는 건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조금 정책을 완화시키는 그런 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요. 앞으로 그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많이 관련돼 있죠. 이런 쪽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항생이 그렇고요. 심천종합지수도 1.3% 올라줬습니다.
다음에는요, 오늘 하이브가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모처럼 이제 한 7.3% 올라줬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인데 오늘 모처럼 이렇게 조금 화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고요.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금년 4월만 해도 33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메타버스 관련 대표 종목 또 엔터 대표 종목 이래가지고 하이브가 가장 각광을 받았던 이제 그런 때인데요. 그때부터 따져서 지금 이제 10만 원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15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반토막 이상 이렇게 나 있는 주식이거든요. 요거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다가 고생을 아주 많이 한 그런 주식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요, 뉴스에도 아마 크게 나왔었는데요. 유료 구독 모델 도입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이브의 조커 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21만 원 제시해 놨는데요. 보니까 그 구체적으로는 연말 기준에서 여기 이제 100만 구독자를 달성할 경우에 2023년에 매출액이 한 580억,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분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 하이브가요, 이런 그 오프라인 쪽 공연도 하고 있지만 지금 콘텐츠라든가 또는 그 상품 판매라든가 또는 앨범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제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런 그 영업을 하는 이 자체가 사업 다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연 수입에만 의존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요. 최근에 이제 BTS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군대에 관련해서 하이브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새토막이 났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사업 분야별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공연 수입뿐만 아니고 음반, 콘텐츠, 그 다음에 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위버스 비롯한 이런 플랫폼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그 수익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하이브는 앞으로 우리나라 한류 이 흐름을 타고 가장 그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그 BTS 문제가 주가에 이렇게 영향은 줬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유료 구독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2023년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몇백억 수준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이브를 팔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이것도 좀 진득하게 좀 가지고 있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브는 한두 달 정도 목표라기보다는 앞으로 한 3년이나 5년 정도 한류 이 흐름이 앞으로 더 성숙될 거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하이브는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가지고 가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하이브 말씀드렸죠. 하이브가 한참 잘 나갈 때는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표 종목, 또 엔터 관련해서도 대표 종목이다 그래가지고 ETF 그쪽이 가장 그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0만 원 넘어섰다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도 좀 시들하면서 한 지금 한 3배 정도 빠져 있는데요. 그때 메타버스 관련 얘기하면서 선익 시스템이라고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이제 시총이 지금 1980억 정도 되니까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그래프로 봐도 최근에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요. 요 기업이요,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XR 기기 시장에서 이게 이제 거의 스마트폰하고 맞먹는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XR이라는 게 확장현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현실 VR하고 증강현실 AR 요 두 개의 그 현실을 아우르는 용어가 확장현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 시장이 내년에 굉장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핵심 기업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이제 선익 시스템이 AR, VR 기기 생산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 공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 OLED 증착 장비 공급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전망이 좋아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 이제 그 매출처가요. 삼성 디스플레이, 덱산 네오룩스, 두산 솔루스 이런 데다 지금 납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글로벌 XR 헤드셋 출하량만 이렇게 따졌을 때 금년에 한 1,800만 대, 2023년에는 3,600만 대,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좋아지죠. 그래서 2024년에도 한 5,700만 대 정도 이렇게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게 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그래프 보면요. 수급은 뭐 특별할 게 없고요. 이렇게 보면 급등락을 이렇게 했었죠.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전체 가격으로 보면 오른 게 없는 그런 가격 같아서요. 오늘 이제 8%가 올라줘서 어디 강력한 매수가 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이렇게 보셔도 되는 종목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야무지게 올랐던 종목이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먼저 실적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가 컸던 그런 종목인데요. 2021년에 적자가 마이너스 1,200억이 났고요. 금년에도 한 990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자 기조를 아직 탈피를 못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보면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는 게요. 분기를 지날수록 1분기, 2분기, 3분기 이제 이렇게 지날수록 적자 규모가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행 요쪽이 살짝 그 상황이 좀 좋아지고는 있죠. 그렇지만 아직 금년까지는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그 하나투어에 대해서 목표가 6만 원 제시하면서요.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 보면은 2023년에는 금년까지는 이제 적자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7억 정도 흑자가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느 기업이나요. 적자에서 탈피해서 흑자를 이렇게 전환될 때 주가가 가장 탄력 있게 움직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하나투어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격으로 봐도요. 이런 아직도 바닥권이라고 봐야죠. 만약에 내년에 삼성증권에서 얘기하듯이 흑자 기조로 돌아선다고 그러면요. 저는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마치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도 이렇게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투어도 이제 좀 눈여겨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행 이쪽은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코로나 국면보다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이제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쪽도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강경책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그 하나투어뿐만 아니고요. 중국 관련한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그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우선한다고 봤을 때 지금이 매수 타임으로서 괜찮아 보인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투어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가격이 바닥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가격대가 아주 싸 보이기 때문에 사놓으면 내년에 삼성증권 얘기하듯이 흑자만 된다고 그러면요. 시세가 조금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주식을 산다 그런 취지에서요. 하나투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도 종목들이요. 다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전체 시장 흐름이요. 시작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외국인들 돈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그 시총 상위주 위주로 이렇게 가다가 오늘 시장 보셔서 알겠지만 전체로 이렇게 확산하는 맛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쪽으로 한 1200억 정도 매수 우회한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런 주식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꿈틀대면서 올라오는 맛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몇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 고생을 많이 한 종목이라고 그러면요. 바닥에서 살짝 올라올 때 초기에 팔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오히려
그냥 이렇게 좀 견뎌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팔 때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강하거든요. 외국 애들도 너무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이다 그러면 좀 진득하게 좀 버텨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굳이 제가 이렇게 종목들 그동안에 그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그러면요. 덴티움도 지금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주식이고요. 상강 MNT도 저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이기는 하지만요. 고생을 많이 한 주식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것도 지금 가격으로는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도전 비전 같은 것도 한 서너 배 빠진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자사주 매입하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도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봐요.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훨씬 더 갈 주식으로 봅니다. 대동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올랐다고 해서 팔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이렇게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